안녕하십니까, 보디빌딩 체코치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거는 팩덱 플라이입니다. 팩덱 플라이. 예전에 가슴 운동 설명을 할 때 팩덱 플라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는데 운동 동작은 없어가지고 오늘 팩덱 플라이를 한번 찍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팩덱 플라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말하지만 가슴 운동 시에는 협력근이 삼두근이거든요. 근데 이제 팩덱 플라이의 차이점은 뭐냐면 삼두근은 협력근이 아니라 보조근으로 참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삼두가 협력근으로 참여하려면 저기 체스트 프레스처럼 팔이 이렇게 접해야 되는데 얘들 같은 경우에는 팔이 이렇게 펴져 있는 상태에서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보조근이냐면 팔을 이렇게 다 펴고 하진 않아요. 그래서 보조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팩덱 플라이 같은 경우에는 간단한데요. 제가 가슴 운동할 때 항상 강조드리는 건 뭐냐면 이 체스트 하면 안 된다고 말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사람은 팔의 위치에 따라서 체관 포지션이 바뀝니다. 이거는 가슴과 별개로 예를 들어서 너틸러스 하이로우가 있고 해머스트링스 하이로우가 있는데 이 둘의 차이점을 잘 보면 무릎 패드가 없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너틸러스 하이로우 같은 경우는 뉴트럴 그립이고요. 해머스트링스 하이로우의 같은 경우에는 75도 오버그립입니다. 해머 하이로우의 같은 경우에는 체관을 잘 유지하려면 무릎 패드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손의 위치, 즉 얘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가슴은 더 열리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체스트업을 하지 말라는 이유도 간단한 게 얘들 같은 위치, 얘를 잡은 위치가 어디냐면 팔이 이미 벌어지는 위치이기 때문에 앉으셔서 제가 항상 운동하실 때 강조드리는 본인의 꼬리뼈 바로 위쪽 청고를 인지하시고 얘를 마치 옆에서 잡는 것처럼 뻗어 보시면 가슴이 바로 열린다는 걸 알아요. 근데 모든 운동이라는 거는 제가 얘를 이렇게 밀면 얘도 똑같이 저를 이렇게 밀기 때문에 이 팔 각도상 가슴이 열리는 구조에다가 얘도 저를 밀기 때문에 가슴이 무게에 필요한 만큼 신전이 적당히 되면서 운동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운동 방법을 알려드리면은 첫 번째는 보통은 이렇게 의자가 보면은 시트가 안장이 되게 좀 넓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앉으신 다음에 본인의 꼬리뼈 위쪽 청고를 딱 인지하시고 이 위치는 팔을 이렇게 옆으로 뻗었을 때 팔꿈치가 지면이랑 수평 정도면 됩니다. 수평. 즉 손이 어깨보단 약간 아래. 어깨보단 약간 아래면 되는데 얘는 주의하실 사항이 뭐냐면 가끔씩 보시면 얘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팔꿈치를 일부러. 얘는 그렇게 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청고를 인지하시고 얘를 먼저 잡으실게요. 네. 그래서 뭘 하시냐면 몸은 가만히 얘를 처음에 이렇게 보내주시는데 이때 얘를 잡으시면 뭐가 느껴지냐면 좌우 손바닥, 좌우 손목이 느껴지거든요. 말 그대로 손목이 이렇게 고정되지 못하면 궤적이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에는 이 패드에 청골, 말 그대로 몸통은 가만히 팔이 벌어지는데 손목 각도를 유지한다. 즉 얘도 마찬가지로 올라간 핀, 얘를 이렇게 밀면은 핀이 올라가거든요. 올라간 핀에 의해서 벌어지게 놔두는데 몸이 가만히 있는다. 일정 부분 가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더 가면 손목 각도에서 이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몸이 이렇게 뒤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올라간 핀에 의해서 벌어지는데 일정 구간 벌어지다 보면은 손목의 각도가 바뀌려고 해요. 실제로 한 이 정도에서 멈추는데 더 넘어가면 손목에서 각도가 바뀌는 게 느껴지면서 이렇게 허리가 뜨게 됩니다. 이거는 체스트업이 아니라 요추의 가신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팔의 위치에 따라서 체관의 포지션이 바뀐다 했잖아요. 팔이 일정 부분 이상 많이 넘어가게 되면 이 구간을 훨씬 넘어가게 되면 체관이 말 그대로 뒤로 넘어가게 돼요. 왜냐하면 얘도 나를 누르게 되니까. 그래서 가슴 운동을 잘 하시려면 지면과 수평 정도가 되는 곳에 손잡이를 잡으시고 얘 하지 마셔라. 얘 내리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청구를 인지하시고 그대로 보내신 다음에 손목 각도 말 그대로 좌우 손목이
그 조선시대 보면 약간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형벌 받을 때 손발이 이렇게 딱 찢기잖아. 몸은 가만히 있는데 손발이 멀어진 거. 얘는 미신 다음에 몸은 가만히, 말 그대로 청골은 인지하고 몸은 가만히 있는데 올라간 핀에 의해서 얘가 벌어지게 둔다. 일정 부분 내려가다 보면은 이 손목 각도가 바뀌려고 합니다. 손바닥에서 악각이 바뀌려고 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그대로 다시 가시다 보면은 마찬가지 손바닥이 각도가 바뀌려고 하는데 이때 더 가면 이렇게 손목이 돌게 됩니다. 무조건. 그래서 이렇게 가시고 손목 각도를 유지하신 다음에 이어가시고 이렇게 벌어지시고 몸은 가만히 손목 각도를 유지하시면서 이어가시고. 근데 이걸 무시하고 그냥 쥐어 짜시면은 어떻게 되냐면 몸이 이동하면 어떻게 되냐면 얘를 잡고 몸을 이렇게 이동해 보시면 손목 각도가 지속적으로 바뀐다는 걸 아실 거예요. 미신 다음에 청골, 몸통은 가만히 팔은 올라간 핀에 의해서 벌어지게 두다가 손목이 바뀌려고 할 때 그때 그 손목 각도를 유지하시면서 다시 오시고 몸통은 가만히 벌어지고 다시 오시고 이렇게 이어나가시면 됩니다. 얘도 저번에 설명드릴 레그 프레스랑 마찬가지로 무게가 일정 구간 많이 올라가게 되면은 이렇게 올리게 되면은 뭐가 느껴지냐면 손바닥이랑 배의 압각이 좀 강해진다는 걸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무게가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범위가 조금 줄어드는 게 정상입니다. 네. 이렇게 범위가 줄어든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팩덱 플라이를 선피로로 훈련을 하시는데요. 얘들 같은 경우에는 삼두를 안 쓰다 보니까 선피로의 개념 자체는 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게를 많이 다루기 좀 어려운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식은 가슴 운동을 좀 충분히 하신 다음에 중간이나 마지막 정도의 루틴에 넣는 걸 추천드리고, 삼두를 말 그대로 협력근을 삼두를 안 쓴다는 거는 이 결국 주먹의 위치가 멀어져 있기 때문에 모멘텀이 많이 발생되면서 훨씬 더 무게를 다루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멘텀이라는 건 결국 제가 얘를 여기서 이렇게 들고 있으면은 가벼운데 여기서 들게 되면 무거운 거랑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팩덱 플라이는 뭐만 좀 주의하시면 되냐면 가슴을 일부러 좀 안 쥐어 짜셔도 된다. 얘를 잡으신 상태에서 체간 모양은 유지하고 양쪽의 손목 각도만 유지하면서 그 손목 각도가 안 바뀌기 전까지 가신 다음에 그대로 몸은 가만히 올라간 핀에 의해서 손목 각도가 안 바뀌게 벌어진다. 만약에 얘를 하게 됐을 때 올라간 핀에 의해서 얘가 벌어지게 속도를 맞추셔야지, 내가 벌리게 되면 핀은 빨리 떨어지면서 같은 무게라도 속도가 붙으면 훨씬 무거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올라간 핀이 빨리 내려가지 않게끔 몸통은 고정한 상태에서 팔의 속도를 조금 제한해 주신다. 그래서 손목 각도가 바뀌기 전에 미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반복을 이어나가시고 무게가 올라가면은 범위가 줄어든다는 것만 인지하시면은 오늘 가슴 운동 시에 한번 루틴에 적용해 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